본격적으로 조금 더 글을 효과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법은 굉장히 간단한 문법이고 뭐 그렇게 부담될 만큼 많은 내용도 아니고요. 정말로 실전 글쓰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몇 개 소개합니다. 제가 문법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호응관계입니다. 호응관계. 호응. 서로 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코 뭐뭐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결코라는 말이 부사인데 이 부사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고 긍정의 뜻, 부정의 뜻 이런 사소한 뉘앙스가 다 있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라는 말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결코라는 말 자체가 들어간 그 문장은 전체가 부정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호응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코라는 말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뭐뭐이다 라고 긍정이 나온다면 그 문장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부정 부사가 나오는 문장에서는 부정문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 절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뭐뭐 아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라는 말 자체가 지나치다는 뜻이니까 지나친 것이 긍정은 아니잖아요. 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긍정문에다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맛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한다면 너무라는 말이 지나치게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맛있다는 말이 되고요. 지나치게 맛있다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매우 좋다, 뭐 엄청나게 좋다, 엄청나게 또 그런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한 문장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가지 의미로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두 가지 뜻으로 혹은 세 가지 뜻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문장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을 쫓았다는 말을 써놨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컴마 있지 않습니까? 컴마를 붙인다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을 쫓았다.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간 것이고 도둑은 도망간 것이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도망가는 도둑을 목적어 자체를 앞으로 빼버리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쫓았다가 되는 것이고 제일 윗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실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하고 끊어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찰관이 여기까지가 주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을 쫓았다 그러면 소리를부터 을까지가 다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말하는 의미하고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경찰관이 쫓은 것이고 소리를 지르며 도둑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도둑 아니니까 쫓아오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도둑은 도망가는 것이고 경찰은 쫓아가기만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의미고 첫 번째 의미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거죠.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끊죠. 그 다음에 도망가는 도둑을 쫓았다. 그러면 경찰관은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간 것이고
도둑은 도망만 갔다. 아무 소리 없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뭐라고 했냐면 도둑놈아 서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얘기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마도 없이 이렇게 써놓으면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독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어를 제일 앞으로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나 다섯 번째 문장으로 바꾸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게 되겠습니다.